아이작 뉴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사과, 그리고 만유인력, 뭐 이런 거겠죠. 근데요, 만약 우리가 아는 뉴턴이 이야기의 절반, 아니 어쩌면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훨씬 더 복잡하고 솔직히 좀 기묘하게까지 한 진짜 뉴턴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사실은 이단자였고 심지어 마법사 같은 사람이었다면요? 좀 황당하게 들리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뉴턴은 잘 만들어진 신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뉴턴의 이미지는 딱 이거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 모습. 순수한 과학자,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뭐랄까, 우주를 거대한 시계처럼 본 그야말로 이성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이미지가 사실은 왜곡이라는 겁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신화에 가깝다는 거죠. 실제 뉴턴은 훨씬 더 복잡하고 기이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럼 진짜 뉴턴의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이 숫자부터 보시죠. 100만. 이게 뭐냐면요. 뉴턴이 연금술에 대해 쓴 글의 단어 수입니다. 네, 맞아요. 납을 금으로 바꾸고 현자의 도를 찾으려 했던 바로 그 연금술에 대해서 100만 단어나 썼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300만. 이건 신학과 성서의 예언에 대해 쓴 단어 수입니다. 300만 단어요. 이 숫자들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그의 과학적 업적은 그의 지적 활동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왼쪽에 우리가 아는 신화 속 뉴턴입니다. 순수한 과학자, 합리주의자, 기계적인 우주를 상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실제 뉴턴입니다. 연금술사이자 예언가, 이단자, 그리고 신이 직접 아주 적극적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었던 사람. 이게 바로 아이작 뉴턴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냥 좀 이상한 취미가 있었나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뉴턴에게 과학, 신학, 연금술은 각각 다른 서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부 하나의 거대하고 통일된 탐구의 일부였죠.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뉴턴은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부르는 자연 철학과 신학, 그리고 고대의 지혜를 연구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충돌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 모든 건 단 하나의 목표, 즉 신의 창조를 이해하기 위한 각기 다른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그의 진짜 목표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신의 창조를 이해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다 사용했죠. 물리학은 그저 신성한 진리를 해독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특히 그는 프리스카 사피엔티아라고 불렀던 고대인들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우주의 비밀을 복원하는 걸 평생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의 이런 숨겨진 신념들이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과학적 업적들을 직접 만들어냈는지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죠. 이 연결고리들은 사실 바로 눈앞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선 절대 공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뉴턴 물리학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그의 아이디어는 정말 급진적이었어요. 공간이 그냥 텅 빈 사물들 사이에 없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공간은 그 자체로 실제하는 무언가, 마치 우주를 담는 그릇 같은 진짜 실체라고 주장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연결됩니다.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뉴턴에게 공간은 바로 신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이 모든 곳에 항상 존재한다고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존재함으로써 신이 문자 그대로 공간을 구성한다고 믿었죠. 그의 물리학은 그냥 신학에서 영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신학이라는 토대 위에 지어진 거였습니다. 자, 이번엔 연금술로 넘어가 보죠. 활성원리라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물질이 그냥 죽어있는 덩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물질 안에는 보이지 않는 힘, 즉 서로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숨겨진 힘이 있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연금술적인 믿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멀리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다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뉴턴이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텅 빈 공간을 가로질러 작용하는 신비롭고 비기계적인 힘,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바로 중력입니다. 그의 연금술 연구가 만유인력이라는 개념을 구상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 셈이죠.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걸 비밀로 해야만 했을까요?
왜 숨겨야만 했냐면 당시 기준으로 뉴턴은 아주 위험한 이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를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원래의 신앙이 변질된 거라고 믿었죠. 만약 이게 알려졌다면 그는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그래서 평생 자신의 진짜 믿음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분열된 유산을 갖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복잡한 실제 인물이 아닌 단순화된 신화 속 뉴턴만을 기억하게 된 걸까요? 그건 뉴턴이 죽은 직후에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그의 유산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그의 기록을 보고 경악했죠. 신학, 연금술, 예언에 대한 글이 산더미처럼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걸 다 공개해서 위대한 과학자의 명성을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묻어버리고 전설을 지킬 것인가. 짐작하시겠지만 그들은 묻어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1727년 뉴턴이 죽은 후 그의 위험한 원고들은 모두 억제되었어요.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가 오자 그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영웅이 필요했죠. 그래서 뉴턴을 내세웠는데 철저하게 편집된 순수하게 이성적인 버전의 뉴턴만을 내세운 겁니다. 이 숨겨진 문서들이 다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20세기에 들어서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순수한 이성의 화신 뉴턴은 실제 역사 속 인물과는 거의 닮은 점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후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인물이었던 셈이죠.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남지 않나요? 과학과 영성은 완전히 분리된, 심지어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는 우리 현대인의 생각이 과연 영원한 진리일까요? 아니면 이건 역시 비교적 최근의 발명품일까요? 뉴턴의 삶은 아마도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선이 생각보다 훨씬 희미할지도 모른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